안녕하세요. 점성과 연주의 별자리 주간 운세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하늘의 모습 살펴볼 건데요. 주간 운세를 볼 때에는 달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달이라는 거는 거의 약 28일에 한 바퀴를 돌죠. 지구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변화가 빠른 어떤 행성이라고 보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성학에서는 한 바퀴를 도는 그 주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죠. 정확하게는 365일.2 몇 이렇게 되겠지만 보통 그렇게 1년을 우리가 그렇게 세고 또 달이 이제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또 약 28일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화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년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행성들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 공전 주기라고 얘기하는 주기들이 있는데 이 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점성학이라는 것은 주기의 학문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주기가 있습니다. 경제 주기가 있고 인생 주기가 있고 성장 주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주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이클이거든요. 경제 사이클, 성장 사이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요. 그럼 이 사이클이라는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사이클이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제가 이제 마우스로 좀 하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어설픈데 약간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움직이죠. 사이클은 정확하게 이렇게 직선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를요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요 이거를 압축해서 보면 이 원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원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 원이 도는 거를 펼치면은 이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탄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쇠퇴가 있고 또 다시 성장하고 경제도 똑같죠. 어떤 경제가 시작되면 성장이 있고 또 수축이 있고 또 확장이 있고 기업 사이클도 똑같고요. 기업이 확장할 때가 있고 정리하고 조정할 때가 있고 또 확장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는 이때를 이제 투자 구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결실을 얻는 구간이라고도 얘기하죠. 농사로 얘기를 드리면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동으로 식물을 키우고 그다음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이 사이클에 따라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변화에 대한 학문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변화에 대한 학문은 이런 주기나 사이클에 대한 학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보면은 어떤 모양을 가진다는 거예요? 원의 모양을 가진다는 겁니다. 원의 모양을.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늘의 행성들이 그 공전을 하는 것을 보면은 중심을 두고 예를 들어 달이 공전하는 걸 보면 잠시만요. 달이 공전하는 걸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달이 이렇게 돌죠. 그쵸? 그럼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죠.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면서 타원인 경우도 있지만 원이죠. 하여튼간 이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펼치면 어떤 모양이다? 이런 사이클 주기 모양이다. 신기하죠? 이 주기에 어떤 짧은 주기도 이렇게 좀 빨리 변하는 주기도 있고 느리게 변하는 주기도 있고 이러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간 운세를 본다는 거는 되게 약간 타임적으로 좀 짧은 겁니다. 주라는 거는 타임적으로 좀 짧은 거예요. 우리가 단위를 보면은 뭐 초가 있고 분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있고 월이 있고 년이 있고 이렇게 가죠. 점점 단위가 커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생이 있고 또는 우리 10대, 20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주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주기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짧은 주기들이 있고, 또 좀 그것보다는 좀 더 긴 주기가 있고, 또 엄청 긴 주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이 제일 큰 긴 주기를 일반적으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대. 그렇죠. 세대. 보통 세대 주기는 30년으로 나눕니다. 요즘에는 10년으로 좀 변화가 많이 되긴 했지만 학문적으로는 보통 30년 차. 그러니까 어떤 대상하고 내가 30년 차이가 나면은 세대가 다르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이것도 주기입니다. 이 세대만이 갖는 어떤 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느리게 또 움직이는 이 주기죠. 그리고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이 주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주라는 거는 뭐 아주 짧은 주기는 아닌데요. 그 그래도 아주 긴 주기도 아닙니다. 좀 약간 짧은 주기에 속해요. 굳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점성학에서 여러 가지 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짧은 주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주간 운세를 볼 때는 달의 움직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달의 움직임을만 봐서는 유의미한 어떤 해석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항상 유의미한 해석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의 모습을 살피면서 또 태양과 함께 상대적인 모습도 같이 살핀다.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큰 주기와 어떤 이 달의 주기가 뭔가 연동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큰 주기가 두드러지게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그 그랜드 컨정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토성하고 목성이 한 자리에 위치하는 어떤 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천문학적으로. 이게 토성의 주기가 있고요. 목성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성이나 목성이나 태양을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다 보면 보통은 서로 떨어져 있는데 같은 자리에 위치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한 그게 40년에 한 번 정도씩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는 되게 뭐 몇백 년, 400년 만에 한 번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위도까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같은 자리를 지나가는데요. 보통은 위아래로 좀 차이가 있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냥 일직선상에서 만났다는 거죠. 같은 위치라는 거. 같은 경도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위도까지도 거의 유사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의 진짜로 겹쳤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거의 잘 안 일어나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전을 할 때 행성들이 다 똑같은 위도로 움직이질 않아서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보통 위도까지 같으면 더욱더 강력하게 그 영향력이 일어난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유의미한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점성학에서는 이게 400년에 일어나는 주기니까 굉장히 좀 큰 사건일 수 있겠죠. 그런 걸로도 이제 볼 수 있죠. 일단 뭐 이론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주 운세를 보기 전에 하늘의 모습 보도록 할게요. 달이 쌍둥이 7도에서 천여자리 7도로 이동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달이 개자리 8도에서 염소자리 8도에 있는 태양과 31일 정도의 보름달을 이루는 어떤 시기입니다. 이 보름달이라는 거는 어떤 전환점, 전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정 에너지가 굉장히 격렬하게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균형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달이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내면이나 무의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약간 광기를 나타내는 개념도 있습니다. 즉 이 달이라는 에너지가 극대화되게 되면은
불균형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보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운이 가장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음이나 초승 또는 보름이라는 거는 특정 한쪽의 기운이 되게 지나치게 강해진다는 뜻이 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반달일 경우, 상현이나 하현달일 경우에는 뭔가 균형이 잡혀 있죠. 딱 봐도 빛이 딱 반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름이나 또는 초승이나 금음은 가득 차 있거나 아예 부족한 느낌이 있죠. 빛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빛이 너무 넘치게 가득 차 있거나 빛이 아주 부족하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근데 상현이나 하현은 딱 균형 잡혀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에너지가 극대화되게 나타나고 그 극대화되게 나타난 에너지로 인하여 균형이나 밸런스가 좀 무너져 내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름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좋냐 나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뭐가 넘쳐 흐르듯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너무나도 뭔가 폭발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넘쳐 흐르듯이 또는 폭발적으로 라는 어떤 뉘앙스를 주는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일단 하늘의 모습이 있고요. 이번 주는요, 이 달하고 태양의 어떤 관계만 좀 주의 깊게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할 만한 행성적인 사건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토성이나 목성이 같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또 화성이 명왕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이런 식의 어떤 큰 주기에서의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별짜리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합니다. 나눠서 안 하고. 그러면 양자리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자리 같은 경우 달이 세 번째 집에서 여섯 번째 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좀 정신없이 바쁠 수 있는 시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태양이 열 번째 집에 있기 때문에요. 이 정신없이 바쁜 시기라는 것이 어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나 책임감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집에서 보름달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달성과 포기가 결정되는 시기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게 열 번째 집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름달이라는 거는 그 열 번째 집에 있는 태양이 네 번째 집에서 보름달이 된다는 개념은 그러한 어떤 결과가 성공적일 수도 있고 또는 내 맘에 안 들고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결과를 내가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확실하게 그게 드러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난 그 결과가 싫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의 평화가 박살나고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와 나의 만족이나 평온이 밸런스를 잡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양자리 분들은 좀 그러겠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주간 별자리 운세는 상승 별자리로 봐야 정확합니다. 예. 태양 별자리로 보셔도 어느 정도는 유의하겠지만 상승 별자리의 정확성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니까 꼭 상승 별자리를 찾아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봐주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황소자리 분들은 달이 두 번째 집에서 다섯 번째 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좀 시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내면이라던가 어떤 시야를 조금은 넓힐 수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집에서 지금 태양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기 동안 하는, 그러니까 태양이 아홉 번째 집에 위치한 동안에 어떤 하는 행위나 행동들은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를 바라는 행동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를 발전시키고 또는 장기적으로 내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베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집에서 보름달을 이루게 되는데요.
세 번째 집이나 아홉 번째 집이나 둘 다 굉장히 주변하고 소통과 교류를 활발히 하는 어떤 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면 좀 좋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쉽지는 않지만 꼭 뭐 그 얼굴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언택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또는 뭐 전화나 통화로라도 메시지로라도 주변과 소통과 교류를 활발히 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계획하거나 생각했던 것들이나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런 계획이나 생각,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있는지 좀 체크하고 알아보는 시기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 주변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보기도 하고 나의 아이디어를 검증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분들 운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이 첫 번째 집에서 네 번째 집으로 진행을 하는 시기고요. 매우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힘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태양이 여덟 번째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은 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이 또 첫 번째 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지난다는 것은 온전히 나의 힘에 집중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주변의 도움만으로 위기를 뚫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우리는 보통 위기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내가 뭐 주변 사람 도움받으면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당연히 나한테는 좀 버겁겠지만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겠죠. 보통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힘든 경우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많아요. 내가 도움을 받고 싶지만 이거는 도움을 참 많이 받기도 어렵고 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면 돌파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진짜 본질적인 나의 에너지나 힘을 시험받는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자리는 좀 그러한 어떤 시험의 시기에 지금 접어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보름달을 이루게 되는데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따른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즉 뭔가 올인 같은 걸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올인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정신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인을 해놓고 대충 뭐 잘 되겠죠 뭐 그냥 하다 보면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다 잃죠. 그런데 내가 올인을 하고 진짜 온 힘을 집중을 한다면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기도 하고 내 한계를 극복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큰 손실이나 또는 큰 이득이 있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자리 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이 12번째 집에서 세 번째 집으로 진행을 하는 시기고요. 주변과 매우 활발한 교류가 있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좀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결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하고 좀 협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번째 집이나 뭐 세 번째 집이나 이런 쪽의 집들은 너무 내고집피고 그렇다기보다는 주변하고 유연하게 관계를 맺고 대처하는 게 좋은 어떤 집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이 지금 일곱 번째 집에서 달이 첫 번째 집을 지날 때 보름달을 이제 맺는데 이럴 경우에는 선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우리가 제안을 받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또는 이 제안을 할지 말지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또는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과 또는 그 제안과 내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주변과 조율하면서 내 마음을 맞춰야 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계자리 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사자자리 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자자리 분들은 달의 11번째 집에서 두 번째 집으로 진행하는 시기고요. 내 자원이나 또는 주변의 도움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서 사소한 어떤 일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지금 태양이 6번째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골치 아픈 시기인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지런만 하고 바지런만 하면 이 시기를 또 잘 넘길 수가 있어요. 게으른 건 안 됩니다. 12번째 집의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이 관리가 가능한 정도인지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만두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상황인지 판단해야 된다라고도 적어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으르면 안 되긴 해요. 게으르면 안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 엄청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를 한다고 쳐요. 근데 정작 그게 별로 나한테 안 중요한 거인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부담스럽게 뭔가 바쁘게 막 지내는데 그 부담스럽고 바쁘게 지내는 그 목표나 대상이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나한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쁘게 지내고 정신없이 지내고 또는 뭔가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럴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중요하다면 그거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죠. 없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녀자리 분들은 달이 10번째 집에서 첫 번째 집으로 진행하는 시기이고요. 좀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저는 내가 원하는 바를 욕심을 좀 부리면서 추구를 하면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로 빼기보다는 나를 좀 드러내고 나서는 게 좋은 시기다라고도 보여집니다. 11번째 집에서 이제 보름달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즐거운 거가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나 혼자 즐기거나 나 혼자 하기보다는 좀 주변과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함께 할 사람을 좀 알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에너지와 기운, 즐거움을 좀 주변과 나누면서 더욱더 키워야 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라서 오프라인으로는 좀 자제하시고 온라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분들 운세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이 9번째 집에서 12번째 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시기고요. 미래를 설계하고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기 좋은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뭐든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는 뭐든 조금 기다림이 필요해요. 당장 시작했다고 당장 결과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조금의 시행착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운동을 하거나 격투기를 배워요. 그럼 당장 근육이 불룩불룩 튀어나오고 당장 내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눅들지 않고 막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당장 되는 게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차근차근 뭔가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집중을 하고 하면서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당장의 눈앞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째 집에서 이제 보름달이 들어오는데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고치기 좋은 시기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재택근무에 좀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네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면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사적인 영역이기도 한 위치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어떤 사람이 되고 내 마음에 숨어져 있는 욕구라던가
힘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도 좋고, 또는 소중한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좋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거기에 이제 치우치게 되어서 그 현실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쵸? 우리가 내가 편안하고자, 또는 내가 이제 그냥 만족하고자 현실적인 요구나 또는 책임감을 너무 회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냉철하게 판단을 하면서 내 만족을 또는 가까운 사람을 챙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분들 보도록 하면, 달이 8번째 집에서 11번째 집으로 진행하는 시기고요. 다양한 것을 시도해보고 시험해보기 좋은 시기다라고도 보는데요. 단순히 이제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실제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좀 이렇게 시험해보면서 결과가 나오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런 느낌이에요. 테스트를 해보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어떠한 시각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가능성들을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또는 변화를 주기 위한 어떤 준비 같은 것들을 해보고, 이런 시기가 우리가 삶 속에서 올 때가 있거든요. 좀 정갈자리는 그런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번째 집에서 이제 보름달인데요. 습득하고 이해하기 좋은 시기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즉 이제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어떤 지식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좀 습득하고 그걸 이해하기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때에는요,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이렇게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저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대하는 게 좋습니다. 예스맨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 동안은. 그리고 좀 폐쇄적으로 있기보다는 많이 좀 돌아다니고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사수자리 분들은 달이 7번째 집에서 10번째 집으로 진행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주변을 좀 둘러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신의 한계를 좀 인지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좀 주변에 어떤 새로운 인연이나 기운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번째 집에서 달과 이제 보름달을 이루게 되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멈춰야 될 때를 알아야 하고 좋은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양이 2번째 집에 들어갈 때에는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되게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거나 너무 빠져들게 되면은 발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도전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좋고 편안한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도 좋지만, 낯설고 불편하고 싫은 거,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하거나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발전,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게 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불편한 게 편해지는 거기도 합니다. 잘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거는 매우 힘듭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불편하고 낯선 것을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또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잘하는 걸 좋아하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완전히 빠지기만 한다면 결국 발전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쉬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도 온실 속의 화초가 강인하고 능력이 좋다라고 보지 않잖아요. 아름다울 수 있고 흠이 없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강한 생명력이나
강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길가의 민들레나 길거리 잡초들이 훨씬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인 그런 개성 이런 것들도 훨씬 강할 수도 있겠죠. 그런 비유들도 많잖아요. 뭐 하여튼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좋은 느낌의 어떤 시기이지만 그것이 무조건 나한테만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염소자리 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소자리는 달이 6번째 집에서 9번째 집으로 진행하는 시기이고요. 좀 매우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과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좀 바쁘게 살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되 적절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죠. 또는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영역이나 이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조금 눈치나 어떤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7번째 집에서 보름달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를 자극하는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내가 시도하고 벌렸던 일들에 대해서 피드백들이 나오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썸을 타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그 관계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관계의 성공 여부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물병자리 분들 이번 주 운세를 보면 달이 5번째 집에서 8번째 집으로 진행을 하고요. 소소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시기고요.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작은 활동을 하면서 재밌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요. 좀 자잘자잘하게 재밌게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요거는 이제 보름달 얘기하면서 할게요. 6번째 집에서 이제 보름달인데요. 보시면은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쁘게 정신없이 지내도 되는데 건강에 유의하면서 또는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12번째 집은 좀 휴식의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너무 우리가 이제 휴식만 취하면 안 되죠. 다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다.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하고 컨디션과 일상의 패턴을 좀 관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4번째 집에서 7번째 집으로 진행을 하고요. 친구나 동료,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인간관계 등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5번째 집에서 이제 보름달을 이루게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상황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 태양이 염소 자리에 진입한 이 시기 동안에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기운들이 가득 찬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사람들이나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일들이나 새로운 정보나 이런 식으로 좀 기존의 나의 어떤 생활에서 삶 속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이나 기회 또는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긴 해요. 그럼 우리가 조금은 재밌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는 걱정되기도 하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약간의 기분 좋은 설렘이라던가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색다름으로 인한 어떤 흥분이나 기분 좋음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재밌게 이 시기를 보내되 이거에 너무 내가 빠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마음가짐
이런 것도 지금은 필요한 시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어떤 내가 친구 그룹이랑 많이 어울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동료나 친구들과 어울리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나 그 동료들이 정말로 나라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단지 그냥 내가 이 친구들이나 동료가 좋으니까 내가 그냥 막 맞추기만 한다. 내가 싫은데도 그냥 같이 하고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따르고 이러는 수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좋은 관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기에 좋은 시기다. 또는 그런 식으로 좀 균형을 잡기에 좋은 시기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번 주 운세 알아봤는데요. 28일부터 1월 3일까지 운세였죠.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주가 연말이고 그 다음에 새해 시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울하고 또는 걱정이 되고 초조한 거는 사실이죠. 왜냐면 이거는 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운이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나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되돌아보기에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바쁘게 살고 성공이라던가 일이라던가 또는 남들과의 어떤 비교라던가 그런 보여지는 것들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기 참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단순히 이게 돈이 부족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건가? 단순히 지금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건가? 진짜 이렇게 나는 돈이나 뭐 물질에 좌우지되는 사람이었나?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좀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질문을 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정해진 정답은 없죠. 하지만 그 질문이나 고민을 하면서 음미하고 내가 내 내면을 느껴보는 것. 그래서 진짜 평온하고 행복한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평온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연말 연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